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굿모닝 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선박을 납포에 억류하고 있는 이란 정부가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란과 협상을 위한 대표단을 현지로 파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가 3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적용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견 이후 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영국이 결국 3차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독일도 이달 말까지 봉쇄를 연장하고 일본은 내일 수도권의 긴급 사태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가 어제 개막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당대회가 국력 강화와 인민생활 향상에 획기적 도약이 되는 디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한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눈이 내려 밤에는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과 제주도에도 눈이 오겠습니다. 북극발 한기가 밀려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서해안과 섬 지역으로는 많게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이번 한파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은 이번 주는 북극 한파에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1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관령은 영하 16.4도, 철원 영하 18.2도, 서울은 영하 1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최강 한파의 최대 고비는 금요일이 될 텐데요. 우선 내일 아침은 영하 14도,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눈이 올 텐데요. 눈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50cm 이상, 호남 서부로도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에서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에서는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은 영하 15.8도, 대전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7.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2도, 전주 안동 0도, 광주와 대구는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납포한 속내를 결국 드러냈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란의 한국 선박 납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수아 기자입니다. 이란의 한국 선박 납포 배경에는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한국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교역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되며 계좌 운용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은 우리 돈 7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란은 이번 납포와 동결 자금 사이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현재 인질을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당 자금으로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납포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핵협상, 제재 해제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대치 관계가 끝날 때까지 이 한국 상선을 이렇게 납포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는 거죠. 미 국무부는 이란의 해당 선박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와 공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 억류된 우리 선원 5명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어제 이란 대사를 조치에 공식 항의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밤 현지에 실무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선사 측은 이란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가능성을 거듭 부인하며 보험사에 현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어서 오지혜 기자입니다. 이란에 억류된 선박과 우리 선원 5명의 석방을 위해 외교부가 중동 지역 담당국장 등 실무 대표단을 오늘 밤 급파합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0일부터 이란을 방문하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원들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선박에 머물고 있으며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사 측은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이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사에 해양 오염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오염 관련한 서류 문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받았다 합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그런 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선사 측은 현지 시간 오늘 정오쯤 대사관 일행이 선원들의 안전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해수부 등과도 귀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떨어졌지만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2명 추가돼 12명으로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불안 요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그제 하루 동안 26명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0대 이상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은 5.1%로 100명 가운데 5명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 149명 중 146명이 60대 이상 연령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줄었지만 정점을 지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교회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고 6번째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도 1,000명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2명 더 확인돼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11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80대 사망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내 전파도 의심됩니다. 11번째 변이주 확인되신 분은 30대 분이시고 12번째 분은 20대 분이십니다. 2주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한 변호사 시험장에서는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법무부는 확진자의 경우 시험 불가 방침을 공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어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결정하면서 응시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방역당국의 고강도 방역 조치 속에 생계 위협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불복 움직임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카페 주인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당장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일단 2주 뒤 다시 판단하자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창 안에 갇힌 헬스장 업주들. 죄수복엔 실내 체육 시설업이란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태권도 학원 등은 돌봄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9명까지 운영을 허용했지만 헬스장은 여전히 문을 닫게 하자 불복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핀셋방의 핀셋은 실내 체육업의 목을 자르기 위한 핀셋인 겁니까? 정부가 말하는 민생에 왜 저희만 빠져 있는 겁니까? 과태료와 고발 조치에도 정부 지침에 반발해 문을 여는 헬스장도 약 1,00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조치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것을 감수하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침방울을 통한 감염 우려가 크다며
당장은 영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밀폐된 그런 경우라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주까지의 방역 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판단해도. 헬스장뿐만 아니라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한 것을 두고 반발의 움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카페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정부 지침에 반발하는 온라인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일부는 내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단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호프집과 PC방 업주들은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내는 등 길어지는 방역 조치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혹독한 겨울을 예고한 대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증가 추세가 도무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외출 금지와 학교 폐쇄 등 방역 단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전면 봉쇄에 들어간 영국 런던 풍경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자 영국 정부는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입 등을 위해서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고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교도 다음 달 중순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In the new variant of this virus that is spreading around the country, fastest increase in the east of England, London and the southeast, but it is now taking off in other areas as well.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코로나19 경보 체제도 가장 높은 5단계로 올렸지만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6만 916명으로 또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10,0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는 독일도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 봉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가족에 1명만 허용하고 급 확산 지역에선 반경 15km 이상 이동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까지 신규 확진자가 4,907명 나와 또 하루 최다를 기록한 일본은 내일 도쿄 등 수도권에 대한 긴급 사태 재발령을 결정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묻힌 경기도 양평의 장지에는 한파 속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추모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어린이 추모 공원.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자리엔 장난감과 사탕, 과자 등 간식이 빼곡히 쌓여만 갑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정인이를 찾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부모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착잡하고 많이 불쌍하고 미안해서 좋은 곳에 가서 잘 살라고 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장지 근처에 정인나무란 팻말이 붙은 수국은 지역 맘카페 회원들이 정인이가 건강하게 자랐다면 이와 같았을 거란 마음에 붙인 이름입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온 국민의 마음이지 않을까. 추모공원 측은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의 비석 옆에 조만간 정인이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공간에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등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틀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 건물과 경기도 의정부 수락산에선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종민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차도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인천 구월동의 한 사거리에 묻혀있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주변 주택가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진 않았지만 도로 일부가 통제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 위로 흘러넘친 물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차로가 이렇게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는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추위에 파손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고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부산 금성동의 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이 모두 타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에는 경기도 의정부 수락산에서 불이 나 산림 50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입산객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앞서 날씨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예정인데 난방용 등유 가격이 껑충 오른 데 이어 수급도 불안합니다. 이 항공유를 만들 때 같이 나오는 게 등유인데 코로나로 항공유 수요가 줄어 등유 생산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실내 등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1,400원대 초반이었던 등유 가격이 연말을 지나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난 연말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등유 가격은 일주일 만에 리터당 20원 넘게 올라 다른 유종보다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본격적인 한파에 실내 난방용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유사들이 등유를 정제하는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항공기용 등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같이 생산되는 난방용 등유 정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3시간에 안 오고 하루 이틀 오고 또 대리점으로 좀 시키면 없다고 하고 정유사 담당자들한테도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 가격 부담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수급에도 차질이 생겨 소비자 불편이 우려됩니다. 현장에서는 어차피 사용을 해야 일이 되는 것 때문에 요즘은 세계 건너도 없고 웬만한 도심권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정부와 정유업계는 정부 비축유 물량을 활용하고 등유 생산을 늘려 불안정한 수급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며 신속한 공급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일성으로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580만 명에게 9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데 소상공인의 최대 300만 원을, 고용 취약계층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올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공고를 냅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신청 절차를 마치면 오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한 여야가 처벌 수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늘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 속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레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민생 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1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도 열었는데 일단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선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시 경영진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정부안보단 다소 약해졌지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나 또 그만큼의 또 산재 피해자분들의 또 보호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부안인 최대 5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며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 정의당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25일을 넘기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이 이러다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다시 모여 공무원 특례와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등 남은 쟁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어제 개막했다고 북한 언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당 대회는 어제 평양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당 대회가 국력 강화와 인민생활 향상의 획기적 도약이 되는 디딤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 대회에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새해에 희망을 주는 미술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림의 실을 더해 더욱 풍부한 감성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고 싶었던 사람. 봄이란 시 옆에서 올빼미가 수줍게 고개를 내밉니다. 시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제34회 시가 있는 그림전이 갤러리 서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김성옥 시인의 시편이 아름다운 회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명숙 작가는 황홀한 버림이란 시를 푸른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울트라마린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굉장히 깊으면서도 밝게 써보려고, 시가 굉장히 깊고 크고 울림이 커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대형 서점의 거대한 테이블에 19명 작가의 개성 넘치는 그림들이 줄지어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미술 작가들을 응원하는 너무 작은 신장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제목은 장 루슬로의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큰 존재가 돼서 세상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 이런 되게 감성적인 시인데 그런 문학이랑 그림을 좀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와 어울리는 따뜻한 그림들이 한데 모여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에게 흔히 백의의 천사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는데요. 잠옷바람이어도 그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잠옷바람의 여성이 현관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립니다. 집 주변엔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도 보이는데요. 새해 첫날 아침 이웃집에 불이 난 걸 보고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당시 부부와 아이들까지 6가족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는데요. 가족이 현관을 나온 직후 집은 불길에 휩싸였고 5분만 늦었다면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요.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해왔다는 이분, 이웃사랑의 마음이 한결같은 분이네요. 요즘은 터치 몇 번이면 전 세계 어디든 내 방에서 여행할 수 있죠.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도 미디어 덕분에 1000년 전 과거 여행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보스니아에는 바이킹을 자처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 영락없는 1000년 전 바이킹의 모습인데요. 그는 8년 전 TV에 나온 바이킹을 보고 한눈에 반해 어릴 적 살던 집까지 바이킹식 작업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직접 도끼와 관역을 만들고 도끼 던지기와 활쏘기까지 연마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바이킹의 고향인 북유럽에 가볼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친구로부터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부 얻을 수 있거든요. 재능을 활용한다면 이분처럼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느낀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르쥐 리바이 씨는 헝가리의 엔지니어입니다. 10년 전 뇌망염에 걸려 신체 일부를 잃었는데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의수가 불편해 직접 AI가 내장된 의수를 개발해 쓰고 있습니다. 이 의수는 두뇌에 전기 신호를 포착해 움직입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AI가 다양한 경우를 접하며 실수를 줄이도록 학습도 하는데요. 그는 더 나아가 산업이나 연구 현장에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는 게 꿈이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남은 이번 주는 북극 한파에 단단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와 전북, 경북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보다 많게는 11도가량이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관령 영하 16.7도, 서울은 영하 11.9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한 한기는 낮에도 계속되면서 서울의 낮 기온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북극 한파의 최대 고비는 금요일이 될 텐데요. 금요일 아침 기온 영하 17도에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점차 눈이 올 텐데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해안에서는 모레까지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50cm 이상,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호남 서부 내륙에서는 3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에서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에서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요.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 제주에서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은 영하 16도, 대전은 영하 10.2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2도, 전주와 안동은 0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 한파의 고비가 지나간다고 해도 다음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